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실제로 장중에 상한가를 잡아낸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 공세 속에 오늘 양지수 약 마이너스 2%대 큰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당분간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도 추이가 얼만큼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잠시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들,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들 왜 올라갔는가,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자, 차트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약 100여 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700여 개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약 200여 개 종목들이 상승, 약 1160여 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하락 흐름을 가져가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자, 지금 외국인들 발등에 용암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용암이 떨어졌어요. 지금 게임스탑 그리고 AMC 홀딩스, 네, 지금 그 AMC 엔터, 지금 우리나라의 CGV 같은 그런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매출이 96% 이상 감소를 했는데 주가는 어제 30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게임스탁이라는 기업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적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2000%, 4000%가 올라갔습니다. 자, 원화 기준 10,000원짜리였던 주가가 지금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저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던 주가가 단기간에 보름 만에 2000%, 4000%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실제로 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진행했었던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 기관들의 그런 숏 커버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도 그들에게는 일부 포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현금화를 하는 과정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도 좀 장중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새벽 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을 게임스탁의 주가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승한 종목으로 신라섬유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는 매출의 상승이 과거로부터 없습니다. 자, 매출 상승이 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 주식이 시가총액도 작고 시가총액 전일자 시가총액 600억 미만,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800억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주주 지분이 약 60%를 차지하면서, 자, 시총이 800억인데 대주주 지분 60%를 빼면 시총이 얼마죠? 300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밖에 시가총액이 안 된다. 즉 내가 바닥권에서 이 종목의 주식이, 자, 종목이 1,000원 할 때, 2,000원 할 때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을 수십억, 수백억 원으로 매집을 끝냈다면, 오늘 같은 증시가 안 좋을 때, 모든 종목들이 급락할 때, 오히려 이런 품절주 같은 종목들은 증시 안 좋을 때 그런 해칭 전략으로 주가가 강한 매수세 유입과 강한 주가 부양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 밑으로는 자, 2,750원 가격대와 2,850원 가격대, 그리고 위로는 자, 2,9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늘어보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2,900원, 2,850원, 그리고 2,7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품절주로서의 추가 시세를 위 구간,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 3,100원에서 2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 3,600원 가격대를 목표로 청산기에 눌러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과거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6번 정도 천중 구간에서 계속해서 폭락이 이어졌었던 과거이겠습니다. 자, 증시가 안 좋아서 혹은 증시가 올라가서
뭐 품절주로 부각됐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큰 부양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작전주, 테마주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드린 지지선 대응 반드시 좀 잘 지켜나가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제가 장중에 오프닝 인사를 상한가를 잡아낸 주식 멘토 임경철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스박 종목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카톡방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장중 단타로 공략을 진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자, 시스웍의 최대 주주 지금 BBB라는 비상장사가 셀트리온 그룹주와 협업을 해서 진단키트를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이슈가 있고요. 뭐 그러한 이제 BBB가 최대 주주로 들어옴으로써 과거의 진단키트 관련주로 유견상 그리고 슈팅 이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슈팅 그리고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추세 하단 구간까지의 추가 시세가 나오고 단기 저점이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날, 저는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카톡방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구간에서 종목 추천하고 하루 만에 4% 그리고 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까지 5% 수익권 청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800원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순환 슈팅이 오늘 지수가 악화됨에 따라 좀 발생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본주는 밑으로 지지선은 명확합니다. 자, 2,100원, 2,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왜 강세 전환이 됐는가? 왜 그동안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추가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이 역대급 거래량으로 장대 연봉의 캔들이 왜 나왔는가가 시장에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뉴스가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 시점을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매도 타점으로 잡고 현재가 위로 올라가는 기간 동안의 분할 매도, 자율 매도 그리고 본인 평단가 2,200원, 2,1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자, 내일 아침에 혹여나 더욱더 시초 갭으로 주가 상승 부양이 있다면 2,300원으로 지지선을 올려서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시스웍 종목과 이제 조금 연결지어서 하락률 종목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자, 오늘 필러시스 헬스케어가 아침에 급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스웍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오늘 10%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자, 장중 27%, 28%까지 폭등했던 필러시스 헬스케어가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1%,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자, 필러시스 헬스케어가 아침에 가고 그 후발주자로 어디에 수급이 들어왔다? 시스웍 종목에 매수세가 강하게 후발주자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한 진단키트 관련주들 앞으로 저가 매수기에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의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 구간을 좀 잘 포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KPTU 종목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지난해 KPTU라고 쓰고 이 종목은 행복PTU라고 읽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알루코, 알루텍이라는 그런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KPTU의 최대 주주는 알루텍이고요. KPTU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알루코입니다. 자, 알루코 차트를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알루코 차트와 비교해서 자, 알루코 종목이 7월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배터리 하우징 공급 계약 소식에 4번 상한가를 치고 지금 고가 영역대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KPTU가 알루코 종목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알루코 종목의 최대 주주 지분이 자, 지금 시가총액 4,200억 기준 KPTU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33%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자, 이 알루코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이 지분 가치로만 대략적으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KPTU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코스닥 시가총액 300억밖에 되지 않는, 즉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KPTU 종목이 지금 증시가 급락하면서 무너지자 오늘 KPTU가 가지고 있는 알루코 종목의 지분 가치, 즉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연결지어서 자, 현재 현대의 BNG 스틸 우선주 종목이 오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철강주, 기존의 스테인레스, 기존의 그런 철강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BNG 스틸 종목도 기존에는 철강, 스테인레스, 금속을 만들었던, 그리고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의 그런 금속들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차 시장에 대한 그런 LG 하우시스의 그런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필름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풍문에 멀티플이 다르게 적용되고 주가가 청산가치 영역 혹은 그 이상까지 지금 추가 시세가 나와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즉 기존의 금속, 철강을 만들던 기업들이 미래차 관련주를 엮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엮이고 알루미늄은 배터리 하우징을 제작하는 업체들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 철강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련된 수혜주, 테마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KPTU가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현대 BNG 스틸 철강 업체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니까, 최근 급등을 기록하니까 그 후발주자로 KPTU 종목이 금속 열처리 업체로 그리고 저평가 업체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한가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KPTU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총계만 우리가 놓고 볼게요. 자, 300억입니다. 시가총액 300억이에요. 즉, 이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가 올라간 알루코 종목의 지분 평가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시가총액이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과거에 이 종목을 제가 KPTU라고 쓰고 행복PTU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을 폭락한 저점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구간이 올 때마다 추천을 드렸어요. 한 3번 정도 KPTU 강조드려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과거의 박스권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다른 주가의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열리게 되었다라고 총평을 하면서, 자, 본주의 주요한 지지 구간, 자, 6,600원 구간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6,600원 가격대 밑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이 박스권 밑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분할 매도 진행하고 6,6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면 만사 오케이다.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의 추세를 충분히 노려보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5분 봉상으로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분봉상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한가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즉 내일 아침에 이 종목 간다 더 간다, 계속 가고 또 가고 막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너무 말이 이상한 거 하여튼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으로 우리가 6,900원 그리고 6,6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PTU 종목 제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알루미늄 배터리 하우징 관련된 이슈로, 자, 알루코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갔다? 4,200억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알루코 종목의 최대주주가 누구다? KPTU다. KPTU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얼마다? 최소 1,400억인데 KPTU의 시가총액은 얼마다? 어제자 기준 300억, 오늘자 기준 420억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알루코 종목의 지분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된다면 과거에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8,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위로의 목표가는 8,500원에서 8,900원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9,000원, 만원, 11,000원 구간을 목표로 여러분들 추가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캔들이 고가에서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8,000원에서 보여진다면 거기서는 일단은 고가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난해 매수했었던 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재진 있기에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듀오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듀오백이라는 종목의 그런 사업적인 측면들은 의자를 만드는 업체예요. 의자 내수, 의자 수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 가구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자, 이 종목이 갑자기 코로나19 사태에서 1,400원짜리였던 주가가 지금 4배 이상 5배 가까이 폭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듀오백 종목이 지금 역대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작전이 걸렸을까 한번 보니까, 자, 시가총액 지금 한 700억, 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 총계가 200, 3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구간은 고평가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애플의 애플카 관련해서 기존에 만들고 있었던 그런 의자, 수출, 내수, 의자, 가구 제조업 하는 부분들을 전기차에도 의자는 들어가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과연 애플카의 의자를 듀오백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냉철한 그런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의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 테마성 이슈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된 계약 공시 하나 없고요. 실제로 관련된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구가 주택 공급이 많이 공급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와 의자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과열 구간의 이유는 애플의 애플카 이슈와 거기에 미래차의 시트를 이 듀오백이라는 의자 업체가 납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정말 말도 말은 되지만 그런 증명되지 않은 그런 풍문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6,500원 구간까지 가능한 이 쌍고점 부근에서는 청산기회 노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만약에 내일 아침 청산기회를 노려보지 못했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6,500원에서 과거에 4,200원까지 마이너스 30% 폭락이 이틀 만에 나와버립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이틀 만에 마이너스 30% 폭락이 나왔던 과거력이 바로 이번 달에 있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인간의 욕심은 반복된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또 큰 지옥의 구간을 또 맛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정에서 돌파하고 추가 시세가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과거에 실적 증가 없이 재무제표로 기업이 실적 증가 없이, 증가분 없이 이런 테마성 이슈, 애플의 이런 의자 업체가 시트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말 제약 바이오와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결국에는 폭락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스권 우리가 상단에서의 대응은 일단은 매도하고 추후에 충분히 이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 그런 저평가 구간까지의 조정을 받았을 때, 혹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관심 가져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하락률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전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시가총액 3,7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 자, 세종투자 외에 4인의 그런 지분이 40%가 있고, 자, 최대 주주 지분은 일단은 OK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까지 위치해 있고, 자, 분기 자본 총계가 3,300억이기 때문에, 자, 기존에 이 기업이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한 400원 정도 밑으로 빠지면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400원 정도 제가 주봉상으로 봐야겠네요. 자, 400원 정도 이렇게 주가를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 종목이 400원 구간, 즉 저평가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그런 저점 부근에 공략을 하면 뭐 이동통신, 5G 그리고 4이동통신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곤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4이동통신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자, 200원짜리였던 주가가 뭐 240원짜리였던 주가가 10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승할 때 우리가 실적을 살펴보면 자, 2015년도,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자, 매출액이 늘어나긴 늘어났으나 뭐 주가가 10배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은 없었죠. 자, 영업이익도 없었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10배가 갑니다. 자, 이슈와 테마로 올라간 그 폭등의 끝, 그 거품의 끝이 과거에는 뭐였다? 이런 우하향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구간까지 혹은 코로나 폭락장에서 240원이었던 저점이 190원까지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200원, 400원 구간에서 이런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가 박스권 구간에서의 매집이 유효한 종목이지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매집을 끝냈던 특정 누군가가 주가를 부양시켜서 고가에 팔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을 유혹시키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시키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첨언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이 강세 구간에서 큰 주가 부양이 있고 조정받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강세 전환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쌍고점 구간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올리시는 구간이 이 쌍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M자형의 형태로 이제 빠질 가능성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다시 박스 하단까지 우리가 주요한 지지 여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자, 본주는 밑으로 495원 가격대 그리고 425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495원을 이탈한다면 425원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구간마저도 이탈한다면 추가 낙폭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 이 구간 이탈하면 비중 조절하셨다가 나중에 이 구간 지지 반등 여부 확인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그때 이 구간에서 단타 그리고 이 구간 이탈하고 과거의 상승분 반납한 저가 영역대 아까 말씀드린 200원, 400원 가격대에서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재진 있게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고가에서 이 거래일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거래량 뒷받침되지 않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린 495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의 1차 목표가는 630원까지의 상승 파동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그리고 최종 670원 가격대 목표로 다수 비중 청산 기회에 노려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런 W자의 형태로 이중 바닥을 다진다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180도로 돌려서 자, 천정에서 M자형의 형태로 이 최고가에서 이제 막 꺾이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거래량과 매수세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자, 어제는 탈출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늦었다. 그런데 밑으로 495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자, 과거에 거래량 급등시키면서 주가 올라갔지만 거래량과 매수세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이 주가의 패턴, 이 주가의 흐름 인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포뱅크 종목입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지금 1,400억 정도가 됐고 오늘 15%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총 약 1,2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되고 대주주집은 약 44%, 45% 정도가 잠겨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고가에서 자, 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깨지고 이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본주는 13,4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400원 영역대에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자, 이 13,400원 이 구간 자, 14,000 15,000 이 구간이 저가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13,500원이죠. 자 13,400원, 13,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중 바닥, 2중 바닥 다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까지의 추가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즉 자율주행 관련주로 애플카의 애플카가 정정하겠습니다. 애플카의 애플카가 아니라 자 애플의 애플카가 완전 자율주행을 기능을 탑재해서 전기차의 형태로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와 논의 중이다라는 풍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본주는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지해준 이중바닥권의 영역대가 13,500원, 13,4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3중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시는 투자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자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7,5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인포뱅크 종목 이미 자율주행 관련주로 폭등하고 그 고가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이긴 합니다. 손절선을 반드시 13,40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 잡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분들 추가 수익, 추가 행복 누려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자 필러셀스 헬스케어 종목을 보고 하도록 할 텐데 자 본주가 관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에 자칫 잘못해서 4분기 실적 잘못 나오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도 끝을 모르고 빠졌어요. 자 올라갈 때 1,000원짜리였던 주가가 끝을 모르고 8배 이상 폭등을 했는데 떨어질 때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가다가 거래량 줄어들면서 위에서 차익실현 떨어지고 싼 고점에서 더 떨어질 때는 답이 없이 떨어집니다. 즉 올라갈 때 여러분들을 막 꼬드길 때 그때 여러분들 고가의 테마주, 작전주, 관리 종목 잘못 물리면 안 된다. 그 폭탄 돌리기에 내가 그 폭탄을 받아가면 안 되고요. 그 폭탄 돌리기 상승하면 빠르게 그 폭탄 던지고 나오면서 나는 살아야죠. 나는 살아야죠. 본인은 슬기롭게 여우같이 좀 대응을 하셔라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본주가 계속해서 대규모 영업 손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자 올해 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자 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약 90억 정도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약 45억 원 정도의 그런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은 필러셀스 헬스케어가 9월달 이후에 9월달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자, 이 구간 4분기에 3분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 자본이 579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분기까지 흑자 전환을 아직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올해 2020년도의 결산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3월달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좀 좋은 공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필러셀스 헬스케어가 약 529억 원 정도 되는 코로나19 검체 키트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계약 기간이 1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정정 공시가 또 나왔어요. 자 이러이러하고 환율은 1,100원으로 계산을 했고 시작일과 계약일은 이러하고 금액은 529억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예요. 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즉 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529억 원의 검체 키트, 진단 키트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529억의 그런 진단 키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주가가 1,600원에서 자, 2,900원 정도까지 단기간에 50%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매출액 대비 지난해 매출액 대비 5배가 넘는 대규모의 진단키트 수주 계약을 냈는데 왜? 오늘 장중 플러스 27% 구간에서 마이너스 11%까지 약 마이너스 40%의 폭락이 오늘 왜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아무리 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500억, 1000억, 2000억 뭐 수조 단위로 나와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고 다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2021년도 실적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이 종목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경고를 줍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을 경고를 줘요. 그 경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2019년도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0년도 3월 달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2021년도 3월 달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즉 4분기 실적이 개선되지 못해서 이런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 3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기업이 진단키트 매출을 내든 실제 뭐 사업을 잘 하든 돈을 잘 벌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큰 단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부분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3월 달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과거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청산 못하면 폭락했던 것처럼 아까 살펴봤던 이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도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지선 대응 못하셨을 때 하락폭이 정말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주 데브 시스터즈 종목의 시가총액 4천억대 정도가 됩니다. 4,400억 정도가 되고 오늘 조정받아서 한 3천 7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 총계가 1,000억이에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본래의 가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12,000원 정도까지 주가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직까지 실적 대규모 적자 기록하고 있고 올해 지금 2021년도에 쿠키런을 출시함으로써 그런 인기몰이를 함으로써 쿠키런 테마주로서 이제 게임주로서의 단기 시세가 나온 상황이나 본주도 2020년도 결산 보고서상 적자가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될 그런 리스크도 좀 존재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자,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자, 대규모의 영업 손실, 대규모의 단기 순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단기 폭등한 고점에서 자, 당장 12월 달 주가 10,000원짜리였던 주가가 단기 400% 폭등하고 오늘 차익 실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본주는 현재가 기준 32,000원 가격대를 여러분들의 생명선으로 잡고, 그리고 32,000원 가격대를 여러분들의 생명선으로 잡고, 자, 분봉상으로 32,000원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자, 이 구간 그리고 34,000원, 33,000원 가격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구간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폭등의 끝은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데브 시스터 종목 쿠키런 흥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과연 평생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아니다. 그러한 실적적인 측면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뭐 과거의 애니팡 뭐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고 그 인기가 시들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과거의 쿠키런 시리즈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과거력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쿠키런이 출시가 됐을 때 박스 상단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또 조정받고 또 이번에는 과거의 그런 역사를 새로 쓰는 정도로 큰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주 굉장히 조심하셔라. 밑으로 34,000원, 32,000원, 마지노선 31,000원 가격대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위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시 39,000원 가격대를 목표로 여러분들 청산기에 누려보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오늘 상승률 하락률 종목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내일 뭐 증시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밤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시간에 우리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상승하는 상위 종목들 분석 시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슈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